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재국민 선거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습니다만은 또 걱정도 많았습니다만은 오히려 화합과 축제 잔치로 끝나서 재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지난 2012년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내년 재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이완규 재외선거관이 나오셨습니다. 동포들의 축제인 재국민 선거를 어떻게 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6월 일자로 부임해서요. 지금 딱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간차 겨우 벗어났네요. 예, 이제 적응을 좀 해서요. 지금은 좀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또 모의 선거하느라고 바쁘셨죠? 네, 정착 준비하고 이렇게 모의 선거 같이 한다고 상당히 좀 바빴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뉴욕은 처음 오셨나요? 네, 이거 이 외국 자체가 처음이고요. 이 큰 도시에 그러세요? 와가지고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조금 처음에는 또 애를 먹었습니다. 또 설레는 부분도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예. 그래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뉴욕에 파견되신 것은 또 선택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재국민 선거가 이제 지난 2010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많고 또 걱정도 많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그 2012년 재국민 선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지난 이제 2012년도 이제 양대 선거를 치렀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국민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도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뭐 새로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게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제 공정선거관리구인안 목표하에서 이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네. 이제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외교부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무난하게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뭐 지난 대선은 조금 이제 투표율이 높았습니다만은 이제 국선에서 그렇죠. 총선에서는 예, 좀 예. 다소 미비했었죠. 예, 뭐 등록률과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오셔서 어떻게 현지에서 좀 파악을 하셨나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뭐 교민들 간에 이게 뭐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투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투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간혹 있지만은 되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재국민들은 이제 재국민들의 어떤 이제 자긍심이라든지 또 동포를 이제 고국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재국민들의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 더 고취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재국민 선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치러졌는데 또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새로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네, 네. 지금 재국민들이 이제 가장 아쉬워하는 게 이제 투표소까지 가는 접근성, 네, 그 신고 신청의 어떤 복잡성, 그렇죠.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서 개정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낸 개정을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의한 신고 신청, 그다음에 이제 또 공관외 추가 투표소 설치, 네, 네. 그리고 또 재선거인 명부 연구 명부제 도입.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을 위해서 많은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네. 이제 재선거인이나 이제 국외부자 신고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국외부자 신고인만 이제 우편으로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재선거인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고 신청 절차를
좀 다양하게 그렇죠. 열어나가지고 신고 신청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등록도 총영사관에서 직접 가야 되고 선거도 또 직접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가야 됐단 말이에요. 네, 네. 뭐 메트로폴리탄 일원에서 사는 사람도 불편한데 네. 하물며 이제 5개 지역이죠. 델라웨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뭐 커네디컷 위쪽이라든가 네, 네. 이런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교통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뭐 등록률이 뭐 생각보다는 뭐 적지는 않았지만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네, 네. 이번에는 인터넷으로는 등록할 수 있죠. 예,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네.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은 네. 현재 이제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아마 이번 다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마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그렇죠. 등록만큼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옛날 2번 가던 건 한 번만 가고. 예, 기존에도 이제 전자우편으로도 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인터넷으로 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신고 신청률은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 선거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등록도 이게 인터넷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편은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우편 가능합니다. 우편도 가능하고요. 예, 예.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간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공간에서 순회 방문해서 또 그때 순회 방문하는 영사들한테 직접 또 제출하실 때고 순회 영사 시에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예. 그럼 4가지가 되네요. 하나는 영사관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과 하나는 인터넷 방법 등록하는 방법, 네네. 우편으로 등록하는 방법, 예. 또는 순회 영사 시에 그곳에서 또 등록하는 방법.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들이 많이 이제 이번엔 조금 개선이 됐네요. 네네. 뭐 선거만큼은 직접 가야 되겠지만은 네네. 이런 방법들이 개선이 되는 거 보면 재국민선거가 뭐 다음 뭐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는 대선이 있죠. 대선이죠. 예. 대선에 더 변화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차차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도 대선에는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아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달에 총선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소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적인 개선도 나름대로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바라고 있는 게 이제 추가 투표소 설치 네, 그렇죠.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개정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일부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그 된다면은 투표율만큼은 획기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제한적 우편 투표라든지 지금 우편 투표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병 군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간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투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정적으로 계획될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욕심 같아서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곳곳에 좀 배치를 많이 했으면은 투표율이 실질적으로 한 10% 물론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상당히 저조하죠. 하지만은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델라웨어라든가 또 뉴저지 또 중심의 뭐 중부 뉴저지라든가 뭐 이런 곳에 하면은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프리싱 쪽, 이제 유저지 쪽 두 개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이제 투표율이 뭐 배 이상 이제 올라가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지금 뭐 연구 중에 있고 또 논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표소 설치를 하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뭐 인력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예산 문제인가요? 보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인력, 예산 또 보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일부 또 국가에서는 이제 그 공관 외 장소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못 하도록 이렇게 아하.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는 설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선 되는 곳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나중에 개선될 나갈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춤형 뭐 제도 개선 뭐 네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죠? 설치를 못하더라도 뭐 이제 미국 같은 곳이라든지 가능한 곳부터 이제 그렇죠. 하면은 이렇게 투표율이 점점 뭐 높을 중국이 수 안 있도록. 된다고 미국에서는 되는데 그것을 중국이 안 된다고 이쪽에까지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한 지역만이라도 네. 지역에 따라서 되는 것은 이렇게 시행해 나가면은 네. 그쪽도 언젠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뭐 중국도 처음에는 그 재국민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호응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인가요? 투표수가요? 이제 이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116개국, 172개 공간에서 네.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런데 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면은 더 확대가 되겠지만은 현행법사에서는 이제 172개 공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간마다 한 곳이 투표소 둘 수 있으니까는 172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 제가 아까 깜빡 잊었는데요. 네. 그 등록을 한번 하면은 네. 유권자 등록 한번 하면은 그 영구 명부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은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했던 사람은 안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네. 이제 개정 의견을 낸 부분인데요. 이제 재선거인 명부를 이제 영구 명부제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제 아직 이번에 논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인데요. 제 참정권을 있던 패널스를 위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영구 명부제로 해서 한번 등록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좀 영구 명부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네.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관님이 좀 힘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관위 의견을 보면요, 이제 개정 의견을 보면은 이제 한번 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하면은 계속 나가는데 이제 만약에 두 번 연달아 이제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빠지고 그래서 또 새로 등록해야 되는 부분, 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무슨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년 만에 한 번 있고 또 해외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또 잊고 살게 되는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홍보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네네. 이제 홍보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매체도 있고 이제 뭐 오프라인, 온라인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한인 방송이라든지 이제 한인 TV, 그다음에 뭐 한인 라디오, 한인 또 신문 같은 동포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예, 널리 또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종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뭐 마트라든지 교회, 또 학교 이런 데 또 직접 찾아가서 대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홍보 기법을 이제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 국민들이 이제 신청 절차나 투표 방법을 몰라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국민 선거의 홍보를 통해서 또 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고 고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도 많이 이제 우리가 고취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동포 선거가 주는 의미가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지금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춰졌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동포들이 이제 한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 또 고국에 대한 어떤 자랑, 뿌듯한 그런 마음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재참정권을 갖게 되는 헌법적 권리도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국민들에 위한 그런 정책들도 많이 또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국민들의 어떤 권익 신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화합이라든가 네, 또 청소년들에게는 정체성도 심어주게 되고 네 맞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그 80대 분들의 그 노부부도 오시고 그래서 참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고국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 또 총선에 참여를 하게 돼서 좋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타국에 나와 있어 십수년이 흘러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국에 대한 애국심과 사랑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 국민 선거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까지 열심히 또 뛰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더 큰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4월이 20대 총선입니다. 이제 뭐 1년여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동포 사회에서 지금부터 우리 재국민 선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모두가 등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재국민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축제, 우리가 함께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